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캠페인은 국민뇌졸중사업단에서 주최를 하였고 국민뇌졸중사업단, 강남 경희한방병원, 그리고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5분에 1명씩 발병하고 15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60만 명이 뇌졸중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질병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뇌졸중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뇌졸중이 심각한 이유는 한번 발병하고 나면 오랜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심각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말을 잘 못하거나 또는 치매로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자의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나 간병을 위해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뇌졸중 발병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대, 30대도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 환자 10명 중 1명은 20, 30대의 환자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어느 정도는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11시간입니다. 그리고 10명 중 4명만이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할까요? 막상 내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이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헛되이 소비되는 시간이 많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택시나 자가용 등으로 이동하다 보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19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빠른 119 신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행동은 119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구토를 할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청심환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떠한 음식물도 먹이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물도 절대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봐. 손을 따줘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손을 따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빠른 119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뇌졸중은 사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이 완치가 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방활동을 통해 평생 동안 겪지 않을 수도 있는 질병이 또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뇌졸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영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이 친구들 좀 걸어다니지. 이건 기획사라고 해놨어. 야, 이거 이따위로 해놓고 뭐하는 거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먹어. 먹으란 말이야. 계단으로 가시죠. 난 타고 갈게. 힘내 혈관 질환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꾸세요. 당신의 생활 습관.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가정의학회가 함께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뇌졸중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나쁜 식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기름지고 짠 음식, 비만, 운동 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 이렇게 우리와 밀접한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뇌졸중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에 뇌졸중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뇌졸중 발병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니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나이, 그리고 뇌졸중 가족력도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쓴다. 기름지고 짠 음식 안 먹고 술 안 마시며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현실적으로 택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을 자주 체크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뇌졸중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즉,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 나타나는 뇌졸중 전조 증상들이 포착되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뇌졸중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 검진을 받으려면 최소 100에서 많게는 4,5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뇌졸중이 이렇게 심각하면서도 예방활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비싼 검진 비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검진 비용도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을 위해 겪는 고통에 비하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평균 수술비는 약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비는 연간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매,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 각종 심각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간병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가정파괴범이라고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100에서 4,500만 원 하는 검진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마 이제는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담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캠페인은 뇌졸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많은 사람이 알수록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이상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캠페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